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최근에 찍은 영상이 마통론이었는데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이 주제를 영상화 해야겠다 생각할 무렵에 딱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탈무드라는 책인데 너무 유명한 고전이죠. 그 책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시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영상에 소개하는 이유는 제 경험상 기본에 충실할 때가 정답에 가장 근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탈무드에서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3가지, 키소, 코소, 카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키소, 지갑을 뜻하는 말인데 의미를 해석해보면 돈을 대하는 태도와 재물을 다루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더 넓게 보면 돈이라는 걸 나를 위해서만 쓰는지 혹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쓰는지 남의 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돈에 대한 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이 첫 번째 키소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일단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하는데 1번이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라고 말하는 가장 흔한 사고방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2번은 내 거는 네 거고 네 거는 내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뭐지? 내 거가 왜 네 거고 네 게 왜 내 거지? 아무튼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무지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 3번은 내 거는 네 거고 네 거는 네 거다 라고 말하는 자는 경건한 사람이다. 언뜻 들으면 약간 호구상인데 사실 이 뜻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업가 혹은 기업가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수익을 얻으면 다시 자선 사업에 쓰는 훌륭한 기업인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4번은 네 거는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라고 말하는 자는 사악한 사람이다. 극도로 탐욕스러워서 논할 가치도 없고 무조건 멀리해야 할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3번에 비하면 4번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평가를 해요. 아주 오래된 고전에서도 4번만큼은 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통론 퐁퐁남에 해당하는 상대 배우자 유형이 전형적인 4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만나는 이성이라면 그 상대가 돈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돈을 관리하는 능력, 소비 습관 이걸 넘어서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 또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갑과 관련한 첫 번째 기준은 현 시점에 굳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들 중요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코소라는 말의 뜻은 술잔이라는 뜻이에요. 술잔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술을 대하는 태도, 술 먹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소라는 단어를 더 디테일하게 해석한 걸 찾아봤는데 사람이 쾌락을 대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쾌락이 주는 자극만을 끝없이 찾아다니면서 정작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엔 자신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해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해요. 연인으로 두기에도 상당히 피곤한 유형이죠. 유흥을 과하게 즐기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사건, 사고가 안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술을 먹으면 이성의 끈이 느슨해지고 분별력도 사라지니까 본능 따라 움직이게 되고 실수할 확률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카소. 카소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거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화내는데도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기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은근히 일어나고 연인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은근히 있어요.
자기보다 암묵적으로 아래에 있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자 앞에서는 짜증난다고 막 짜증 부리지 않잖아요. 화를 내도 된다고 낮게 평가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다 선택적 감정 기복입니다.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힘든 일을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랑 기분 따라서 감정을 퍼부는 거는 전혀 다른 거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 기복 처리가 잘 안 되는 유형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옆 사람 피를 말리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첫 번째로 돈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두 번째로 술잔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탈무드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세 가지 딱히 덜어낼 얘기는 없는 것 같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전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겠죠. 마지막으로 제 의견인데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느낀 점 하나는 사람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자기 기준이 딱 있는 사람이 낫더라고요. 기준이 없는 사람보다. 물론 그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나랑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요. 왜냐면은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를 하거든요. 특히 주변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친구라든지 어울리는 사람들. 남들 삶이 정답인 것 같고 나도 걔네가 하는 정도로는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결혼 6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을 하고 이제 남편이 고생했다고 부인한테 고급 산후조리원 예약을 해주거든요. 애를 출산하고 이 조리원에서 2주 정도 지내면서 부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죠. 갑자기 육아용품도 다 버리고 새로 사고 애기 옷도 명품으로 구매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애를 영어 유치원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제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살면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잘 정립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면은 저렇게 무리해서 남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물론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잠깐 생각만 하고 끝낸다는 거죠.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나는 내 나름의 삶이 있으니까 내 현생을 사는 거죠. 저 기사가 예시로 들기 딱 좋은 사례더라고요. 오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좋은 이성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거가 네 거고 네 거가 내 거? 내게 왜 네 거고 네 거가 왜 내게 되지? 뭐야 이게? 내 거가 네 거, 네 거가 내 거.